플랭크를 하실 때 골반 대칭이 잘 안 맞으시나요? 거기에 허리 통증까지 있으시다고요? 이러한 비대칭감이나 불편감이 얼마나 오래되셨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바로잡을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접근 방식, 운동 방식 모두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메이드 바이 몸수리. 플랭크 할 때 나타나는 골반 틀어짐과 허리 통증의 원인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플랭크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어 플랭크, 이 단어는 널빤지라는 뜻이죠. 중세시대 때 배와 배 사이를 건널 때 나무로 된 널빤지 한 장을 대는데 이걸 플랭크라고 합니다. 사람이 올라가도 휘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주는 플랭크, 이걸 몸으로 나타낸 동작이 바로 플랭크입니다. 양발과 양팔이 널빤지를 받치는 지지대가 되는 것이고 몸통 전체가 널빤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지대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널빤지 자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보통 플랭크 할 때의 골반 틀어짐이 몸통 문제, 즉 널빤지 자체의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다른 시각, 널빤지를 받치는 지지대가 틀어졌기 때문에 널빤지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플랭크 자세에서 지지대는 양팔과 양발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지대 중에서 양발을 볼 겁니다. 플랭크 동작을 보면 양발을 몸통 전방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골반이 들리게 되죠. 이걸 관절의 움직임으로 말했을 땐 고관절 굴곡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고관절 굴곡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닥으로 발을 밀어내는 힘이 반대편에 비해 약하니 골반이 처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 상태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그쪽 골반을 들어서 높이를 맞추려 하면 발에 미는 힘을 증가시켜서 골반을 드는 게 아니라 허리 근육을 당겨서 골반을 회전시키는 꼴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자극이 더 강해지죠. 정상적인 경우 플랭크를 할 때 허리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플랭크 할 때 허리에 자극이 있다는 것은 척추와 디스크의 압력이 커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오히려 허리를 망가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골반이 처진 쪽이 문제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처음엔 골반이 처진 쪽이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허리 근육을 사용해서 골반을 당겨 올리다 보면 이 행위의 익숙함 때문에 나중에는 움직임 패턴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쪽 골반이 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이 저 오른쪽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처져 있는데 이걸 계속 돌려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얘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쪽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간 쪽이 문제인지 올라간 쪽이 문제인지는 이 내려감과 올라감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랭크 할 때 문제가 되는 쪽을 찾기 위해선 골반의 높이를 따지는 것보다는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 쪽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보통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 건 허리가 꺾여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플랭크 할 때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들어 올려라, 아니면 뭐 브레이싱, 배에 힘을 줘서 배에 단단히 힘을 주는 브레이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허리는 계속 아프다는 것을요. 왜냐? 발을 바닥으로 미는 힘, 고관절 굴곡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쁜 자세를 취하려고 해도 이쁜 자세가 나오기가 힘들고, 설령 자세가 어찌어찌 나온다 하더라도 겉모양만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랭크 자세 문제가 아니라 아예 플랭크를 할 수 있는 몸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론 설명은 길었지만 운동 자체는 간단합니다. 고관절 굴곡력만 정상화시키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의 낮은 의자나 벤치에 앉아주세요. 양발은 골반 너비로 맞춰주시고 편하게 정면을 바라봐주세요. 이 상태에서 명치의 맞은편 흉추를 하늘로 끌어올린다 생각합니다. 배에 힘이 살짝 들어오면서 척추가 펴지면 잘 된 겁니다. 고갑이죠. 허리 하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에 힘이 잘 들어오면서 허리 하부엔 별 느낌이 없으면 뒤통수와 목의 경계부를 하늘로 끌어올린다 생각합니다. 이때 턱이 들릴 수도 있는데 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턱이 내려가야 합니다. 시소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후두 하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턱은 내려가지는 이 시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턱이 내려가지면서 복압이 조금 더 올라와지는지 확인해주세요. 절대로 의도적으로 배에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명치 맞은편 흉추와 후두 하부를 하늘로 잘 당겨줬으면 배에만 힘이 들어오고 목과 허리는 편한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척추 드라이브라 가칭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었으면 플랭크 할 때 허리에 자극이 있던 방향에 발바닥을 살짝 들어줍니다. 만약 오른쪽 허리가 아팠다면 오른쪽 발을 살짝 들어주시면 되고, 만약 가운데가 아프거나 양쪽 둘 다 아팠다면 한쪽을 먼저 하고 반대쪽을 또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 드라이브를 유지하여 오른발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아주 천천히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척추 전체를 앞으로 가져오는 건데 척추 하부에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밀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발이 내려가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척추 드라이브 또한 유지해야 합니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오다 보면 발을 들고 있는 방향에 골반 앞쪽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장골근입니다. 골반 앞쪽엔 힘이 들어오지만 허리 하부에는 아무런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허리와 등의 경계부쯤 흉추 하부죠. 흉추 하부에는 힘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장골근에 힘이 들어오고 허리 하부에 별 느낌이 없다면 이 상태를 30초 유지하여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플랭크 하실 때 한쪽 허리만 아팠다면 그쪽만 30초 3세트를 해주시고 이후 반대쪽도 똑같이 한 세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양쪽 허리 혹은 가운데 허리가 아팠다면 양쪽 똑같이 3세트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플랭크를 해보세요. 자세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몸을 들어보세요.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대칭감이 잘 맞으신다면 아주 잘해주신 겁니다. 중세시대 배와 배를 연결하는 널빤지처럼 누가 내 허리와 등을 밟더라도 휘지 않게 단단하게 버틴다는 느낌까지 전달해 주시면 더욱더 힘들고 완벽한 플랭크 동작이 완성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